유엔 등의 국제기구가 평가한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인 경제 규모와 걸맞지 않게 항상 하위권을 나타냅니다. 치열한 경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 지역사회 같은 공동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전화 응대를 하던 여고생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0명이 목숨을 끊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가족, 학교, 지역사회 같은 공동체가 삶을 위로해주는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 게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혼자 자취하다 보니까 혼밥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럴 때면은 이제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보면은 되게 혼자 밥 먹고 있는 저 보면서 좀 불쌍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에 처음 발표된 국민 삶의 질 지수를 보면 10년 전보다 조금이나마 개선된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가족 공동체 분야만 유일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 가정이 늘고 급속한 고령화 속에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한 데다 지역사회 소속감도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임금 분야와 주거 분야에서 삶의 질이 전체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노동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가족 양립이 어려워지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일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종합적인 삶의 질 지수는 10년 전보다 12% 정도 높아졌지만 이는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국민 총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OECD가 발표하는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8위로 하위권, 유엔 세계 행복보고서에서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보다 낮은 58위로 뒤처져 실제로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앞으로는 소득계층별 건강격차 등 다양한 분배 지표도 종합지수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의 질 지수를 보다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